오늘은 2021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날씨는 흐림으로 되어 있고요. 이날에 바로 오늘 이날의 일기장에 채워져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어제의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것을 여기에 옮겼을 뿐인데요. 어느 약사 이야기와 영주호 금강마루 이게 제목입니다.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증상을 같이 말해도 약사의 귀마다 다르다. 그들은 저마다의 판단에 약을 권하기 마련. 꽤 여러 날이 된 것 같은데 속이 아주 불편했다. 심할 때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스스로 안 되기에 면 약국을 찾아가 말했다. 여러 약사가 처방한 약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중 맨 나중에 찾은 약사의 약이 도움이 됐다. 지퍼백에 드링크와 알약이 든 포가 셋이었고 하루 3번 복용하라는 노 약사의 설명이었다. 이틀치 먹고 도움이 되면 다시 사러 오세요. 불편한 속을 속 시원하게 도움 준 약사에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의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은 화요일이네요. 여기도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어제 만난 큰조롱이 있는 풍경, 큰조롱의 줄기와 근경의 상관관계는 그 첫 번째, 현재 줄기 길이 약 2m, 근경의 길이 약 1m. 큰조롱의 줄기와 근경의 상관관계는 그 세 번째, 줄기가 굵고 길면 근경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작년 6월 2일에 나그네가 약초 산행을 하였던 것 같고요. 흔히 이 식물의 뿌리를 하수오 또는 백하수오라고 하는데 식물 이름은 정확하게 큰조롱입니다. 2019년 6월 2일은 일요일이네요. 제목이 안동권시 능동제사 일이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가 안동권시인데요. 안동권시의 시조 권행의 묘소가 있는 곳이 바로 안동시 북후면 능동제사에 있습니다. 거기에 2019년 6월 2일은 탐방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2일 이해는 토요일입니다. 제목이 정말이지 너를 미치도록 만나고 싶다. 제목만 보고도 언뜻 감이 오는데요. 정말이지 너를 미치도록 만나고 싶다. 여기서 너는 아마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원지 이야기. 정말이지 미치도록 너를 만나고 싶다. 내 지금 심정은 제목으로 정한 바 그래도 일말의 거짓이 없다. 그렇다. 미치도록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를 찾아 나선다. 언젠가 그 언제였던가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 너란 존재가 있단 걸 안 그곳으로 말이다. 너는 그런 면에서 아주 별나고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다. 원지라고 하는 약용식물이 있습니다. 약초라고 해도 되는데요. 아마 한반도에서 북쪽은 우리가 갈 수가 없으므로요. 북쪽은 갈 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약초를 좀 알거나 10만이라 할지라도 자연에서 원지 만난 사람 아마 극히 적을 겁니다. 원지란 식물은요. 서식지가 아주 까다로우면서 나그네가 딱 한 곳 알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일 토요일에 그 원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 나섰던 것 같고요. 또 한 해를 거슬러 올라
2018년, 이거 그대로군요. 2017년 6월 2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제목이 우울증에 좋은 약초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나기 어려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예전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듀카키스가 정신병 치료를 2차례나 받았다는 구설수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그네가 쓴 글이 아니고요, 어느 책에서 발췌하여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요, 2016년 6월 2일,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제목이 면도기 3, 일이 된 걸로 봐 나그네가 면도기 이야기를 이전에 1과 2를 일기장에 썼던 것 같습니다. 한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잠에서 깨는 순간일 수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나의 하루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그런 말이 아니다. 그 이전에 흡연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따위는 기호적이므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행위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걸 전제로 한다.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건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먹는 게 사실이다. 때에 따라서 어떤 날은 담배를 왼손에 옮기고 그걸 씹어든다. 손거울을 앞에 놓고 얼굴이 잘 보이게 한다.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작동한다. 나그네가 사용하는 전기 면도기에 대해서 2016년 6월 2일에 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15년 6월 2일입니다. 이날은 화요일이고요. 제목이 개띠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띠 남자. 언뜻 제목만 보건요, 여러 해 전이므로 누구를 얘기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한 단락만 읽겠습니다. 궁전을 등나무 그늘에 넣으니 굴림방이 시원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따금 부는 강바람이 더욱 그러하다. 오전부터 강가 나무 그늘에서 한숨을 자고 일어나니 바로 앞에 나무 의자에 누가 쪼그리고 잔다. 옆에는 그가 타고 온 자전거가 있다. 잠깐 조는 사이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신경이 쓰여 후는 일어나 앉아 이런저런 생각할 때 쪼그리고 자던 남자가 일어나 이동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볼 일을 마친 남자가 다가오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다. 정수리 반경은 머리카락이 없고 잇몸이 입술보다 튀어나온 탓에 이빨은 얼기설기하고 걷어올린 종아리는 회초리 같다. 자는데 방해하지 않았나요? 공손하게 남자가 먼저 말했다. 아니요. 내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도 살금살금 갔다 왔어요. 남자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역시 나는 건성이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날에 이 장소가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나그네가 아주 좋아하는 안동시 임동면 이마오 어느 곳일 겁니다. 한 해를 또 거슬러 올랐습니다. 2014년 6월 2일입니다. 이날은 월요일이고요. 제목이 길 따라 마음 따라 16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날 이전에 벌써 나그네가 길 따라 마음 따라 제목으로 15편의 일기를 쓴 것 같습니다. 이날도 한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내용의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길 따라 마음 따라 16. 길 아닌 길을 가는 즐거움. 논이나 밭에 난 농삿길처럼 산에 난 길도 지도에 나오지 않는다. 까닭은 둘 다 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 시골에는 농로가
버젓이 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게 아니면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큰 길을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인데다 단지 농사용으로 쓰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이다. 따라서 길은 언제나 다른 길과 만난다. 그러기에 길이다. 이를 두고 말을 함축하여 길이 있으니 간다. 돌고 도는 길 따위 빗대어 인용하기도 한다. 한 방울의 물이 결국엔 종착지인 바다에 가듯이 작은 길도 큰 길과 만나게 된다. 이날의 일기 내용이 꽤 깁니다. 나그네가 길에 대해서 길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2013년 6월 2일 이날은 일요일이네요. 제목이 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는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넌 뭐냐? 언제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낮 동안 문 단속을 하지 못하여 몰래 숨어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녀석을 아침에 본 게 좀 미심쩍어요. 이부자리에서 몸을 빠져나오니 이게 머리맡에 있더라고요. 아마 녀석도 외로워서 내 옆에서 잠을 청했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후 하고 불었더니 방안을 한 바퀴 돌더니만 앉은 곳이 바로 나의 흰 책상입니다. 그것도 마우스가 있는 곳에 말입니다. 배짱이 두둑한 건지 바보 멍청인지 지금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아마 내버려두면 이따 밤까지 저렇게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2013년 6월 2일의 일기를 읽으니 무얼 두고 이날에 일기를 썼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 동안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힌트가 잡히는데요. 아마 나방인 것 같습니다. 나방은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요. 한 곳에 앉은 자리에서 밤에 불 찾아 행동할 때까지 거의 수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있기도 하는 게 바로 나방입니다. 자, 이제 2012년 6월 2일인데요. 토요일이고요. 제목이 호수입니다. 이것도 어느 호수를 대상으로 일기를 썼는지 한 달락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쯤에 밖에 나가 호수를 끌고 다니며 물을 준다. 이건 물이 있는 아름다운 풍경 호수가 아니군요. 비해당에 써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비해당에서 식물에 물 줄 때 사용하는 물호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건너뜁니다. 이제 2011년 6월 2일까지 거슬러 올랐습니다. 이날은 목요일인데요. 제목이 왕바구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바구미 2라고 했으면 이전에 벌써 왕바구미 이야기 1에 대해 일기를 썼을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나는 녀석을 왕이라 불렀다. 언뜻 생각하면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녀석이란 말은 친근함을 나타낸 말로 상대를 편하게 부르는 것이고 왕은 임금이다. 그런데 감히 어찌 왕을 녀석이라 하겠는가? 왕 아닌 사람은 모두 그를 우러러 봐야 한다. 한 나라의 1인자가 왕이므로 그 아닌 사람은 모두 그 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왕을 녀석이라 부른 것이다. 참으로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신하가 나인 것 같다. 왕이 하나였을 때 분명히 나는 왕과 나란 말을 자주 사용했다. 왕은 왕이고 나는 나였던 것이다. 이날의 일기도 꽤 깁니다. 나그네가 좋아하는 곤충인데요. 아주 못생긴 곤충입니다. 곤충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 왕바구미 보면 생긴 걸 보고 징그럽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그네는 이 곤충 좋아합니다. 이제 2010년 6월 2일까지 나그네가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이날은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02-443-4845 시간의 차이. 이거는 내용을 읽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0이라 그러면 누구나 알 겁니다. 서울 지역 번호고요. 그 뒤에 번호가 나그네가 아는 번호입니다. 그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받지 않아서 아마 그런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